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94년도에 대산전기학원에 입사해서 현재 한 30년 동안 전기 분야만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필기, 실기, 출판사는 예문사를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어렵다. 기사는 쉬웠다. 산업기사는 좀 난이도가 어려웠어요. 기사 문제의 간연도가 대거 나오면서 합격률이 많이 적게 나왔고요. 기사는 보통 1년에 3번 시험 중에 한 번은 쉽고 두 번은 어려운데 이번에는 한 번은 어렵고 두 번은 쉬웠기 때문에 21년도에 비해서 기사는 좀 쉽게 나왔다. 이렇게 22년도 총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년 그렇지만 올해는 더 많이 바뀐 게 뭐냐면 기존 간연도에서 조금씩 변형해서 나왔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기존의 간연도만 보신 분고 그다음에 답만 외우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웠을 겁니다. 기존 간연도에서 KC하고 접목을 시켜서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절연 저항도 있을 거고 많이 바뀐 게 접지공사의 접지선 굵기입니다. 접지도체의 규격에 맞춰서 새로운 공식이 들어오면서 그 공식을 모르면 답을 못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산업기사가 왜 어려웠냐면 산업기사의 기사 문제가 교차돼서 나온 겁니다. 18문제 중에서 3개, 4개가 기사 문제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률도 기사에 비해서 절반으로 떨어진 거고요. 따라서 기사 보신 분들도 산업기사 간연도 문제를 같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필기는 사실을 하다가 4가지 중에 답이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합니다. 근데 실기는 그렇지 않죠. 모르면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필기를 여태까지 간단하게 외웠던 거를 좀 정독을 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전기희열 유튜브에 들어오시게 되면 실기 기초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게 되면 실기 기초 분야가 충분히 공부가 될 겁니다. 단답형은 첫 번째 앞글자를 외워서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키워드를 외워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짤막한 거는 앞글자를 외워서는 가장 좋고 긴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과전류 계전기다. 그러면 과전류가 흐르면 과전류 계전기로부터 차단기를 개방한다. 이렇게 외우는데 가장 좋은 거는 과전류부터 이렇게만 외우시면 암기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계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답안지 보지 마시고 약간의 설계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습관을 해야 돼요. 계산 과정을 외워서 풀면은 약간만 변형하면 다 틀리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전체 문제를 크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풀 것인지 출제자의 의도가 뭔지를 보시고 문제를 풀어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퀀스나 PLC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이 아닙니다. 응용된 과목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주진열 교수님에 따라서 하나씩 이해를 하면서 풀어야 됩니다. 한 5문제든 6문제만 응용해서 잘 풀면요.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퀀스하고 PLC 과목이 점수 얻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본인이 일단 왜 떨어졌는지 분석이 되게 중요합니다. 반복했던 것을 본인이 안 보고 완벽하게 쓰는 것을 해보셔야 되고 어려운 문제는 그냥 패스를 하셨을 거예요. 설마 안 나올 거야. 또 그런 문제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별 3개 이상은 어려운 문제도 무조건 풀어보셔야 되고요. 별 2개 되는 문제도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채점을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재하고 비교해서 몇 %까지 완벽하게 썼는가 그런 과정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겁니다. 네, 22년 간연도 실기보다 저희가 24년도에는 약 50%의 간연도 문제를 재촬영해서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화질도 개선했고요. 그다음에 오탈자가 있는 부분, 간연도 중에서 약간 상이한 부분이 또 발생한 게 있어서 그것도 완벽하게 복원해서 다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설명이라든가 팁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빠른 피드백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기 카페에 들어오시게 되면 가입만 하시게 되면 기존 22년도 질문하신 수험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선생님들은 바로바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답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수험생이 궁금하신 거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년 동안 동영상을 어디서든지 다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좋은 장점이죠. 이론부터 해서 간연도까지 1년 동안 무료로 무한장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전동기 출력 구하는 거 9.8 QH 효율 곱하고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번데기라고 아실 거예요. 등 쓰고 하는 거 변압기 용량 이쪽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전기 희열 유튜브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교재 중에 별 5개짜리가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5번에서 6번 이상 나온 고빈출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을 보시게 되면 한두 문제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를 계산할 때 전압, 역률, 전력 이거 넣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관계된 식만 놓고 답을 쓰시면 되는 거지 그 풀이 과정이 많이 했다고 해서 가산점 맞고 그런 건 없습니다. 계산 과정은 근거만, 최종 답만 완벽하게 쓰시면 됩니다. 과정에 대한 소수점 처리는 주의사항이 없습니다. 유의사항에. 우리 이제 실기 보면 유의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소수점 처리는 최종 답의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응할 것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문제마다 문항 조건에 따라서 소수점을 어떻게 처리하시오. 이거 외엔 나머지는 소수점 처리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과정에 대한 소수점은 만약에 0.713이 나왔다. 0.71까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0.713까지 놓으셔도 됩니다. 만약에 0.715가 나왔다. 그러면 0.72로 하셔도 대비되는 거고 0.715로 하셔도 대비된다는 거죠. 네, 표준값을 안 써서 오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문제 조건에서 표준 용량을 선정하시오, 표준 용량을 답하시오 라고 하면 무조건 표준값을 써야 되는 거고 만약에 계산하시오, 얼마인가 할 때는 계산값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를 줄 때가 있습니다. 표를 주면 표를 선택해서 최종 답을 쓰셔야 됩니다. 파워퓨즈의 장점 5가지를 주고 6점을 줄 경우가 있고요. 5점을 줄 경우가 있는데 6점을 줄 경우는 뭐냐면 5개를 다 썼을 경우 플러스 1점을 준다는 얘기고요. 하나에 0.5점씩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4개 쓰게 되면 하나에 1점씩이 아니라 0.5점을 해서 예를 들어서 2점을 준다든가 수변전 같은 경우에는 총 소문항이 6개가 있는데 각 상이한 문제다. 총 6점이면 하나에 1점씩 이렇게 부분 점수가 들어가는 거고요. 시퀀스에서 만약에 이제 유접점을 그릴 때 거기 하나 틀리게 되면 그건 전체가 다 틀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출제위원 때문에 다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보편지 판단하시는 거 점수가 약간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밟아가시면 그 실기도 무난히 넘을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전기 희열 오시게 되면 학습 플랜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기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걸 보시면 조금이나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